If I could begin to be half of what you think of me, I could do about anything. I could even learn how to love when I see the way. 안녕하세요, 러브조이입니다. 드로우 마이 라이프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TMI 파티를 시작합니다. 1989년 8월 20일 서울에서 출생했고 수도권의 중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쾌활하고 유쾌한 어린이로 잠자리를 되게 열심히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많이 그렸지만 지금 보니까 막 엄청난 재능이 있진 않았더라고요. 벽지에 낙서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방에 있는 책장에 책이 많았고요. 어릴 때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했고 하고 싶은 일은 계속 변했어요. 그림 그리는 직업이 화가밖에 없는 줄 알고 화가가 줄곧 꿈이었는데 고학년이 된 이후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키가 좀 큰 편이었고 발육 상태가 좀 남달랐어요. 덕분에 자세가 항상 구부정한 편이었고 어깨를 펴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다들 학교에 키 크고 같은 반 친구인데도 이렇게 약간 언니 같은 조숙한 친구 하나씩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중학생 때는 사춘기를 정말 정통으로 맞아버려서 제 인생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르몬 파티 때문에 성격도 외모도 말 그대로 정말 폭발해버렸고 외모 콤플렉스가 엄청 심했어요. 삼배간이나 토끼이빨, 큰입술 전부 다 싫었거든요. 웃는 일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엄청 쾌활했던 그런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되게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어요. 만화책이나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매일매일 대여점에 출석 체크하면서 진짜 많은 만화책을 봤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서 PC방에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는 RPG 게임을 진짜 인생처럼 열심히 했었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세라복이 교복인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중학교 때 내성적으로 변한 성격이 다시 왈가닥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학생 시절에 비하면 많이 밝아졌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울고 웃으면서 3년을 보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있었던 웃긴 일들을 만화로 그려서 싸이월드에 올리게 돼요. 그 싸이월드에 페이퍼라고 하는 약간 웹진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올렸거든요. 딱히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우리끼리 너무 웃겨서 그리게 됐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보기에는 막 되게 창피할 정도로 허접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었고 덕분에 되게 특별한 고등학생이 된 기분으로 고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막 고등학생이었는데 포털 웹툰 담당자분이랑 미팅도 해보고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도 해주시고 싸이월드 캠페인 영상에 출연도 해보고 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컵이나 의류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도 해보고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으면 못 해봤을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도 있었고요. 이때 경험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커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만화에 나오던 친구들이랑은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되게 자주 만나고 있어요. 엄마한테 미술에서 대학 가고 싶다고 졸라서 이제 입시미술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반에서 그림을 좀 잘 그린다는 애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 학원 간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연필선 연습하는 거를 보시고 선생님이 너는 미술하면 안 되겠다. 감이 없는데 도대체 왜 왔어? 라고 하더니 그 다른 학생이랑 막 웃더라고요. 그 말에 상처받고 오히려 근데 이렇게 축 처져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투지를 불태워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 성격이 그랬는지 아무튼 엄청 열심히 그렸어요. 그 전에 다니던 단과 학원 같은 거는 어떻게든 빼먹고 싶어가지고 없는 이유도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미술학원만큼은 진짜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뭐 아주 대성공은 아니었지만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한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었어요. 원래 옷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패션 일러스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학해보니까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어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제2 흑막이 시작되고 결국 입시를 다시 해서 산업디자인 계열로 입학해요. 학교에서는 제품이나 뭐 공간에 모델링 그리고 렌더링 같은 거를 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패션이 진짜 뭐지 싶은 저렇게 머리띠를 하거나 뭐 어깨가 이따만한 자켓이나 아니면 막 저런 형광색 공단 같은 이제 반짝반짝한 재질로 된 옷을 막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나중에 뭐 졸전하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뭐 쌩얼에 머리 질끈 묶고 막 다니기는 했지만 네 그랬네요. 진짜 왜 그랬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향이 하기 싫은 건 아예 손을 놔버리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조사하고 더 잘하려고 욕심을 내는 편이거든요. 덕분에 학점이 A가 아니면 F일 정도로 되게 극단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열심히 하던 수업의 교수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2학년 때부터 교수님이 창업하신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디자이너가 장래의 희망이었던 제가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게 된 첫 시작이었고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많이 배웠고요.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학교에 이제 취업계를 제출하고 회사 생활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와 회사 사이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수업은 출석하지 않는데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졸작도 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과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간 한정돼 있고 양쪽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잠이 되게 귀하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대충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쭉 이어갑니다. 별탈 없이 일하고 있나 싶었는데 모종의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저는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돼요. 최승호 시인의 북어라는 시에서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그때 진짜로 너도 북어지라는 혼청이 들릴 정도로 되게 막 빼빼 마른 건어물처럼 감정도 의욕도 모두 말라버린 사람처럼 지내게 되거든요. 번아웃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뭐라도 배울까 둘러보던 중에 붓글씨를 배워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배웠던 붓글씨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밌다고 생각이 드니까 영문도 배워보고 싶어서 배웠고요. 원데이 클래스나 뭐 2, 3회 정도 출석해서 듣는 강의로 배웠었고 배운 이후에도 좀 놓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현업이 바빠서 실패했어요. 그래도 드문드문 생각날 때마다 배웠던 걸 좀 써먹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씨를 써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2013년? 12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회사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한 40분 동안 점심을 먹는 대신에 커피랑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카페에서 글씨를 씁니다. 회사 근처에 용다방이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으면서 점심시간마다 앉아서 글씨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해 해주시고 신이 나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규모가 조금 있는 디자인 페어에 개인의 이름으로 참가해 보기로 하면서 글씨와 접목할 만한 제품을 몇 가지 만들어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작업 공간이 필요해져서 경기도 모처에 있는 오피스텔 꼭대기층 제일 끝방에 작업실을 차려두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였는데 책상만 뒀는데도 꽉 차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뭐 글씨를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수업도 해보고 제품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제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클래스를 듣고 싶어 하셔서 이때부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첫 수업 때 너무 떨려가지고 후덜후덜 막 이렇게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이렇게 염소처럼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페어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컨택이 있었어서 뭐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허가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병행해서 뭐 클래스도 운영하고 뭐 개인 작업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즐겁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업무 시간에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퇴근하고 작업실 가서 또 작업하고 주말에도 작업실에서 수업하고 작업도 하고 집에서는 진짜 잠만 자고 나와야 됐었고 시간이 귀해졌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와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거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제 좁은 오피스텔에서 제 짐이 점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작업실을 구해요. 서울 대학로에 있었고 지하였지만 들어가자마자 딱 네모 반듯하고 너무 깔끔한 구조의 반에서 계약했고요. 여기서 4년을 작업하게 됩니다. 거주형 빌라 같은 건물에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지하에 제 작업실이 있었어요. 되게 아름다우신 건물주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피가 되게 맛있었고 식물을 엄청 크게 잘 키우는 분이셨어요. 4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웃고 울고 너무 소중한 추억인데 공간이 크고 자유로워진 만큼 제가 하고 싶은 거의 모든 거를 해볼 수 있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타투 같은 거를 배워서 시작도 해보고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인쇄물 디자인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레터프레스 같은 작업도 해보고 인형을 좋아해서 뭐 인형 관련된 뭐 옷 만들기도 해보고 뭐 리페인팅 같은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인형 브랜드랑 뭐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디자인 일을. 캔들하고 방향제 만드는 작업도 더 많이 크게 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본가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고 첫 붕붕이를 사게 돼요. 지하지만 너무 어둡지 않아서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었는데 4년을 지내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일단 자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힘든 위치였어서 유류비하고 뭐 전기 주차료 같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한 달 동안 숨만 쉬고 살아도 드는 비용이 되게 큰 편이었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출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면역력이 낮아진다거나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공간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 작업실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독립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서 결국 본가와 가까운 거주형 아파트를 거주와 작업을 겸하는 공간으로 꾸리게 됩니다. 여기가 현재 작업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본가가 있는 지역이 임대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여기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인 26평의 아파트인데 서울에 이제 여느 원룸보다도 제가 지내는 아파트가 저렴할 만큼 일단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저는 대학교가 집에서 2시간 반 거리 그리고 회사가 기본 2시간 그리고 작업실이 2시간 한 번도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었던 점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해가 잘 들어서 식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고요. 자연광을 받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게 됐어요. 현재는 외주로 받는 작업들을 하고 뭐 개인 작업도 하고 뭐 온라인 클래스도 운영하고 그리고 작업 공간에서 이뤄지는 뭐 맨투맨 클래스 같은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산업 계열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뭐 제품하고 공간 디자인을 했지만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작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랬다 저랬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했고 그때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막 소속이 너무 불안정하고 마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다 좋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는데 네, 되게 긴 드로잉 마이 라이프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맞아요?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뿅.